두 명의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25살이나 어린 그들. 처음엔 그저 시들해진 내 삶에 찾아온 뜻밖의 자극이자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물론 저도 알아요. 그들이 100%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젊은 날의 나였다면 재고 따졌을 그들의 미묘한 계산을 모르는 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내게 주는 기쁨과 황홀함이 그 어떤 의심도 덮을 만큼 크기에 저는 기꺼이 모르는 척할 뿐이랍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나를 일깨워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온 지난 세월. 내 안의 여성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랬던 내가 다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죠.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영원히 시든 꽃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내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고 저는 그 선물에 온 마음을 다해 보답하고 싶었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사랑을 저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55살 여성이에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동네 어기 작은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팔며 살고 있어요. 이곳은 제게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답니다. 가꾸운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 언제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에서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래고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삶의 의미를 찾아왔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고작 40이었어요. 한창 여자로서의 삶을 만개할 나이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비극은 제게 너무나 가혹했죠. 이제 내 인생에 여자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저는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주변에서는 종종 제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그저 일과 집, 카페를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텨냈어요. 시간은 흘러 아들은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이 제대하면 이제 옆에서 든든하게 저를 지켜줄 것이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죠. 엄마, 저 호주로 요리 배우러 갈 거예요. 그때는 마침 이연복 셰프를 비롯한 스타 셰프들이 TV에 나와 요리 프로그램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였어요. 아들은 빛나는 눈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죠. 더 넓은 세상에서 제 꿈을 펼치고 싶어요. 남편을 쏙 빼닮은 추진력과 고집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굳힌 상태라는 것을 직감한 저는 그저 아들의 꿈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2년 전쯤 아들은 홀로 유학길에 올랐어요. 낯선 땅 호주로. 그리고 얼마 뒤에는 유럽으로 꿈을 찾아 떠났죠. 아들이 떠나고 난 후 저희 삶에는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15년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어린 아들이었지만 저는 아들에게 많은 의지를 했었죠. 아들이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도 겉으로는 씩씩하게 보냈지만 돌아서서는 밤새도록 울며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대하자마자 홀로 남게 될 엄마 생각은 안 하고 멀리 해외로 떠나버리겠다니 솔직히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답니다. 아들이 떠나고 제 곁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두적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10년 가까이 제 곁을 지키며 함께 카페를 운영해 오던 매니저가 남편 직장 문제로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2달 동안 쉬는 날도 없이 혼자 카페를 운영해야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다 보니 몸이 너무 지쳐갔죠. 손목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죠.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손님도 없는 한가로운 시간에 카페 문이 스르륵 열리더군요. 아줌마, 저 진수예요. 기억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진수였어요. 훤칠한 키에 듬직한 체격, 그리고 싱긋 웃는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어느새 훌쩍 자란 남자의 모습이었죠. 어머, 진수야. 내가 웬일이니? 저는 너무 반가워서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진수에게 다가갔어요. 창식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줌마가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진수의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해외에 있는 아들까지 저를 걱정했다는 사실에 고맙기도 하고 진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죠. 세상에 내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니? 힘든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저도 요즘 마땅한 알바 자리 못 찾고 있었거든요. 창식이 말대로 여기서 빵 기술이나 한번 배워보려고요. 진수는 밝게 웃으며 팔을 걷어붙였고 그렇게 진수는 저희 카페의 새로운 직원이 되었어요. 진수는 생각보다 야무지게 일을 잘했어요.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옮기는 일부터 반죽, 서빙, 설거지까지 척척 해냈죠.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여유를 찾을 수 있었고 지쳐있던 몸과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진수는 늘 저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차를 직접 타주기도 했죠. 그의 다정하고 듬직한 모습에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진수와 함께 일하며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니 역시 여자한테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점점 진수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럴수록 진수가 남자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진수의 팔을 살짝 잡았는데 그의 팔뚝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의 묘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진수의 웃는 얼굴, 다정한 말투, 그리고 그날 팔에서 느껴진 뜨거운 온기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아들 친구를 향한 이런 감정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죠. 남편을 잃은 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여자의 본능이 진수를 통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남자 품에 안겨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결국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진수에게 안기는 상상을 하며 혼자 밤을 지새우고 말았네요. 며칠 후 진수가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진수에게 물었어요. 진수야,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가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할까? 제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요즘 진수 덕분에 힘이 많이 나서 녀석은 아줌마가 해주시는 저녁이라면 뭐든지 좋아요라며 흔쾌히 대답했고 그 말에 제 기분은 설레었죠. 집에 돌아와 저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어요. 진수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재고 잡채도 만들고 냉장고에 있던 좋은 와인도 꺼내 놓았죠. 딩동벨 소리에 문을 열자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아줌마, 저 왔어요. 어서 와, 진수야. 배고프지? 앉아. 진수는 식탁에 앉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아줌마, 음식 솜씨 정말 최고예요. 제가 여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속으로는 다른 건 훨씬 맛있을 텐데 저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줌마는 혼자 살면 안 외로워요? 외롭지. 특히 창식이 외국으로 가고 나서부터는 더 그랬고. 그럼 연애라도 좀 하세요? 연애 그게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 보니 연애 세포가 다 죽었나 봐. 남자는 별 생각이 없었어. 진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왜 과거형이에요? 요즘은 다르다는 건가요? 그래.
널 만나고부터는 나도 연애란 걸 하고 싶어졌어.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요즘엔 괜찮은 사람 있음 한번 만나보고 싶어졌어. 이야, 아줌마랑 사귀는 남자는 참 좋겠다. 왜? 나랑 만나면 뭐가 좋은데? 뭐, 거의 10년 넘게 수절했으면 거의 처녀 아닌가요? 요즘 그런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참나, 아줌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아줌마니깐 이런 소리도 하는 거죠. 부담 없이 말이죠. 웃으며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 저는 진수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넌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 저는 1년쯤 된 것 같은데요. 너야말로 한창 때인데 여자 생각 많이 나겠다 얘. 아뇨.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요. 그랬어. 그럼 요즘은 어때? 요즘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카페에 붙어 지내니 여자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마주치는 여자라곤 아줌마랑 뿐이잖아요. 너나 나나 인생 참 외롭다 그치? 진수가 와인잔을 기울이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 사실 아줌마가 여자로 보일 때가 있어요. 너 많이 취했구나. 별 이상한 소릴 다 하고. 저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지만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취하긴 했지만 진심이에요. 진수의 진지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나도 너가 남자로 보여. 진수는 제 말을 듣고 용기가 났는지 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왔어요. 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죠. 수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저는 너무나 목말라 있는 상태였어요. 스스로도 조신하고 고상한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니었어요. 저는 젊은 남자의 사랑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여자였던 거죠. 진수는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남자였어요. 그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고 뜨거운 숨결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그렇게 몇 년 만에 저는 정말 제대로 절정에 이르렀어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깊은 쾌락을 느껴본 일은 처음이었죠. 진수 이 녀석은 좋았어요. 아줌마라며 뻔한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 진수야라고 솔직하게 대답하고 말았네요. 진수가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도 있었지만 정말로 엄청나게 황홀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진수는 밤을 저와 함께 보내고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저를 어찌나 열정적으로 사랑해주던지 젊다는 건 이래서 좋은 건가 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온몸에 기운이 빠져 있었죠. 아들 친구와 해버렸다는 사실에 민망하기도 하였지만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저절로 미소가 새어나오기도 했네요. 진수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실수였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건 어떨까? 혼자 별의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진수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아줌마, 어제 너무 좋았어요. 퇴근하고 또 같이 있을 거죠? 너 맘대로 해라고 말은 했지만 내심 기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어요. 진수는 제게 잊고 있던 여자의 행복을 다시 일깨워주고 알려주었죠.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저는 진수를 통해 사랑이란 감정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의 젊음과 뜨거운 열정은 저의 메말랐던 일상의 단비와 같았죠. 진수는 남자로서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의 손길 하나하나, 다정한 눈빛 하나하나에 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행복 속에서도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죠. 진수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일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지만 평생 이렇게 진수와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진수를 놓아줘야 하나? 진수의 생각은 어떨까? 저는 이 고민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수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진수야, 앞으로 우리 어쩌면 좋을까? 나는 널 놓치고 싶지 않아. 진수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줌마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각자의 미래에 대한 고민 또한 깊었죠. 결국 우리는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진수와 동업으로 빵집을 하나 오픈하는 조건으로 2년을 더 만나다 헤어지기로 한 거예요. 저는 진수와 2년을 더 함께 할 수 있어 좋았고, 진수는 2년 뒤 자신만의 카페 사장이 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하는 조건이었죠. 그 약속 이후 우리는 더욱 서로에게 충실했어요. 진수는 빵 기술을 배우는 데 열중했고, 저는 그의 열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죠. 우리는 함께 새로운 빵 레시피를 개발하고 미래의 빵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2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답니다. 약속했던 2년이 지나고 진수는 독립을 했어요. 그와 제가 함께 만든 새로운 빵집은 동네에서 금세 유명해졌고, 진수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익숙해진 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죠. 가끔 진수가 놀러와서 회포를 풀어주고 가긴 했지만 그 잠깐의 만남만으로는 외로움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진수와의 시간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의 행복을 찾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새로운 빵집을 성공시킨 진수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저 역시 제 카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과 소통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카페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죠. 아줌마, 제가 아줌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진수는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진수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공손한 태도에 저는 살짝 놀랐어요. 어머, 말씀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처음이네요. 진수 친구분인가 봐요? 진수가 끼어들며 설명했어요. 네, 제 친구 혁준이에요. 혁준이가 빵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서 제가 아줌마께 특별히 부탁드린 거예요. 진수는 그의 친구가 빵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며 저를 소개시켜 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진수의 친구이자 빵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와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저는 그에게서 진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그는 차분하고 사려 깊었으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빵을 배우려는 그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 또한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빵을 만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묘한 설렘으로 채워졌죠. 어느 날 저녁, 카페 마감을 하고 함께 걷고 있는데 혁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장님께서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혁준 씨, 갑자기 무슨... 아니요. 제가 사장님을 처음 뵙는 순간부터 사장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죠. 혁준 씨, 우리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사랑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저는 사장님의 모든 면이 좋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혁준 씨, 고마워요. 저도 혁준 씨가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진수의 친구,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그 남자, 혁준. 우리는 나이 차이를 넘어선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는 제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었고, 저는 그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죠. 저의 삶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아들이 선물해 준 진수, 그리고 진수가 선물해 준 또 다른 사랑. 저는 지금 이 순간 더없이 행복한 여인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50대 여인. 그게 바로 지금의 저랍니다.